안녕하세요. 지속되는 열정 레츠그릿 광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체육 수업의 두 번째, 구글 문서로 즉각적 피드백하기. 네, 우리 항상 문제점이 뭐였었죠? 학생들이 자기 혼자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지, 선생님 혼자서만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체육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든 온라인 수업에서든 항상 체육 수업에서 기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크롬북이나 또는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기록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선생님 혼자서 기록을 해주려고 했다가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이거 기록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다 가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또한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록을 하는 순간마다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의 기쁨을 맛볼 때에 자기 자신의 내적 동기가 끌어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이긴다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예시로 해서 구글 협업 문서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엑셀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학생들은 1차, 2차, 3차, 4차, 5차 할 때마다 매일매일 자신의 기록을 하루하루 적어갑니다. 이것은 협업 문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링크로 줬을 때에 서로가 수행을 마쳤다라면 5분간 또는 10분간 수행을 마쳤다라면 이제 그 구글 시트로 와서 선생님이 보내준 링크로 해서 들어와서 각자 자기 자리에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죠? 네, 이렇게 차트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합계, 평균,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성장점까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그에 따라서 여기 차트가 연결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적을 때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변화하고 있구나. 내 최고점은 이렇구나. 성장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체육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격 수업이었었고요. 아까 것은 저글링 수업이었었고, 또한 여기서는 타바타 운동에서도 매번 기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비단 체육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스포츠 클럽 또는 체육대회 또는 축제, 온라인 수업 등등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이 하나 적을 때마다 네, 합산이 되고 반별 경쟁도 되고요. 그리고 명예전당에 올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될 때에 학생들은 무언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게임과 에듀케이션의 합성어, 체육에서만큼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들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요? 나는 엑셀도 못하는데 이거 너무 함수 이런 거 너무 복잡한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까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에 가보시면요. 인터넷 주소창에 bit.ly, gpe, 위키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거나 핸드폰에서건 또는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바로 확인하고 그 이 예시들이 체육과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도 여기 이렇게 모아놓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하면 바로 예제 문제를 보고 본인의 그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그 시트 자료에다가 자신의 학생들 이름만 넣고 종목만 바꾸고 해서 쓸 수 있고 하니까요.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창을 열어서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검색창이 나오겠죠? 또는 여기에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크롬 또는 구글의 대부분의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기 바로 점 9개 와플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프레드시트가 있네요.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놨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실습을 위해서 이 체육 성장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는 다음에 보이는 이 링크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츠그릿 성장일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레츠그리 성장 일지 여기서 이렇게 제목도 꾸미고 반번호 이름 그 다음에 몇 차시를 어떻게 점점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성적을 매길 수 있을까 하고 칸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합계, 그 다음 평균, 최고점, 최저점, 성장점, 그리고 나의 성장 그래프까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먼저 합계를 구한다라는 것은 미리 여기에다가 수식을 넣을 건데요. 앞에 보이는 것 같이 합계 밑에다가 여기에 합계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클릭 했더니 먼저 합계, 합계,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 카운트 몇 개의 그거를 했는지 개수를 세주는 것, 그 다음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함수 이 부분에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이것이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SUM이라고 한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식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D에서 D4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대로 원하는 부위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바로 엔터. 네, 그러면 합계가 0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은 이제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커서를 올려놓고 그대로 우측 상단에 함수. 네, 평균 여기 합계 그 다음에 평균이 바로 나와 있죠. 에버리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도 바로 괄호로 쳐져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1차에서 10차까지 한 다음에 엔터. 그랬더니 평균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최고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을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맥스가 있네요. 맥스가 바로 최고점을 뜻합니다. 맥스를 클릭 했더니 여기도 괄호가 있어서 쭉 잡은 다음에 드래그 엔터. 최고점도 0이래요. 자, 다음 최저점에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 상단에 똑같이 함수에서 그 다음에 min min이 최저점을 말합니다. 이거를 클릭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쭉 엔터. 네,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성장점을 구할 건데요. 성장점은 뭘까요? 최저점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는 원하는 것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원하는 칸에서 그 다음 칸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수식보다는 여기에 직접 빼기를 통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항상 처음 할 때는 함수를 쓸 때는 는 부등호 표시 말고 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고점을 클릭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최고점에서 뭘 빼야 되죠? 최저점을 빼야 되죠? 마이너스를 클릭. 다음 최저점을 클릭. 바로 엔터. 네, 성장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앞에 1차에서 제가 저그링 할 때 하나, 두 개밖에 못했어요. 그때 합계, 평균,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2차에서 4, 6, 8,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겠죠? 25 적었습니다. 어떤가요? 합계가 바로바로 나오고 이것을 적을 때마다 평균, 최고점, 최저점, 성장점까지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 좋게 또는 학생들이 눈으로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 역시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바로 원하는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를 이렇게 앞에 1차분부터 10차까지 클릭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차트 삽입을 클릭. 이렇게 했더니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차트가 보니까 모양이 우리가 평상시에 원래 생각했던 그 모양이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 편집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누적 열 차트가 아니라 이걸 클릭한 다음에 다양한 걸 눌러봐도 괜찮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막대 열 차트
이것 누적 열 차트가 아니라 여기 막대 열 차트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학생의 자신의 칸에 넣을 거기 때문에 위아래를 간단하게 최대한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그대로 이것을 줄여줍니다. 쭉 사이즈에 맞게끔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쭉 가져와서 여기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앞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보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이걸 일일이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되나? 이걸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요? 학생들에게 직접 시켜서 따라하세요 하고서 할 수도 있지만 위에 합계에서부터 여기에 지금 함수가 계산이 되어 있죠? 여기를 그대로 그 서식을 복사해서 밑에 쭉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그대로 잡고 오른쪽에 하단의 모서리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참 쉽죠? 자,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 배울 걸 모든 걸 완료했고요.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줄 차례예요. 나눠주고 공유하고 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공유. 그 다음에 링크 보기를 통해서 하단에 여기에 변경. 모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 또는 이렇게 여기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만 수정할 수 있음 또는 제한됨 등등이 있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보안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묶어놓은 우리 학교 학생들만 제한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편집자와 뷰어는 보기만 가능한 유형. 댓글 작성자는 댓글만 작성하게 가능하고요. 편집자는 이런 것들을 함께 편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편집자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복사 된 다음에 이것을 학생들한테 채팅창이나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되겠죠.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보니까 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막상 따라해보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예제 아까 공유했었던 예제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를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보기 가능 권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본 만들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이 있죠? 여기를 클릭. 그 다음 사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사본 만들기를 클릭. 이렇게 해서 선생님만의 사본, 선생님의 이름을 뒷부분에 서광석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면은 선생님만의 여기 사본이 이렇게 새로운 창에서 만들어지면서 선생님 소유의 시트가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